그리고 아니, 오늘은 심지어 무슨 카페를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무슨 뭐 아니 그 카페 이야기는 지금 좀 이따가 하고 어이가 저는 없어서 좀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 때 가만히 있었던 저는 검사들 있잖아요. 검사들이 이프로스에서 꼭 정치적 중립 어떨 때는 정치적 중립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러다가 본인이 성은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검찰의 그 뜻대로 안 될 것 같을 때 이 춘천지검 검사장 하는 이영림이라는 사람이 이 헌법재판소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만요. 아주 이 악랄한 사람이 일제시대 재판관도 우리 안중근 의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어줬는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그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줄 수가 있냐라는 아니 윤석열 말 그렇게 네? 많이 했는데 글을 썼는데 뭘 더 들어준다는 거야? 이 검사는 어떤 네. 사람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영님이 어떤 자냐 이 자는. 어떤 잡니까? 제가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예. 이런 대목이 제가 그냥 이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 지루하시더라도 네, 기사를 읽으면 여러분이 보통 지루해 하시는데 예. 그러나 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헌재를 향한 이 검사장의 공개 저격, 그러니까 이영림 검사장의 공개 저격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작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지검장은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시청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고양지청 부부장 시절 대검 중수부로 파견 왔을 때 서초동으로 자주 부르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검사장이다. 서초동으로 자주 불렀던 네. 후배다. 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건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돼 있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된 뒤로 보직 경로가 풀렸다. 면서 현직 검사가 헌법기관인 헌재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고 친용 검사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법조인 중에서 변호사인데 검사장급의 변호사야. 굉장히 높은 변호사예요. 연륜이 돼 있는 그 사람이 야 대법관들 말이야. 야, 개판이야. 한국 대법원 저거 싹 쓸어버려야 돼. 일제 때 재판관들보다 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아마 변협에서도 징계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 볼 수 있겠어? 변호 업무를? 그런데 저는 그런 주장을 예를 들면 네. 친구랑 술에 취해가지고 했다. 저는 네. 그러는 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는 다 보라고 검사들이 쓰는 게시판에다 올린 그렇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사들이 쓰는 게시판에 올리면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 거의 반 공개 게시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보라고 쓴 거야. 뭐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뭐 발언, 어디서 사적으로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이고, 기사에 제가 읽어드린 코멘트 마냥,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제 이 헌법을 지켜야 되고, 법률상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거에 더해서 자기의 어쨌든 간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이 공개된 게시판에다가 자기 업무 관련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거기다가 쓰는 행위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죠,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 뭐 라인이다 지금 이 얘기인데 저 아까 춘천지검장 때문이라도 전 이제 검찰은 문 닫고 이제 저는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요. 인사도 그러면은 저렇게 춘천지검장이 지금 저 문제되는 발언을 하는 인사를 누가 앉혔습니까? 결국 윤석열이 그렇지. 지검장들, 그러니까 군으로 치면 사단장들을 다 지 말 듣는 사람만 다 갖다 앉혀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검사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뭐 정치적 중립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후배들 생각할 필요 없어. 자기는 이거 그만두고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검사장까지 했잖아. 그러니까요. 대형 로펌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 윤석열이가 달아줬잖아요 별을. 네. 윤석열한테 보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홍위병이에요. 내란의 홍위병. 근데 저런 인간이 춘천지검장이면요. 그렇죠. 강원도 사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관할이 넓으니까. 그렇지. 이게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제가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내란죄 관련된 게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려웠잖아요. 음. 과거에 내란 한번 우리가 들어본 게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무죄 났고 선전선동으로 9년 선고받고 다 복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아로라는 단체 만들어가지고 전복하자 이 구상인데 그때는 그 구상을요 몰래 했다고요. 눈치 보면서 몰래 조심하면서. 근데도 9년형으로 선고했는데 지금 이 춘천지검장 같은 세력들 이자들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9년이 뭡니까? 한 36년은 때려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석기를 내란 선전선동으로 9년을 선고할 거면요. 이 춘천지검장 같은 사람은요. 몇 배는 더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지금 약간 넋놓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의 권력을 다시 이렇게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헌정 질서 자체를 위반한 사건이잖아. 내란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 내란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없었던 자가 이 검사장이라는 인간이 뭐 정의의 수호자라며 지들이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고 무슨 뭐 인권을 보루하는 마지막 뭐 심판자라며 뭐야 이 인간들이 무슨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다 집앞그릇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지. 나라를 그리고 망가뜨리고 있죠 지금. 윤석열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자기들끼리 얼마나 또 좋아했습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근데 이게 사람에 충성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얘기를 늘어놓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리 윤석열의 은혜를 입고 윤석열이 키워줬어도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은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를 받아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여러분 나는 충성을 다 바칩니다 이런 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검사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로. 법 위에 있는 것 같아. 네, 혼자. 만약에 이게 산자부에 또는 무슨 뭐 보건복지부에 또는 노동부에 1급이 검사장이면 1급이죠. 1급이나 2급이 공무원 게시판에 야 이거 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헌재 이거 두들겨 패야 돼. 이거 일제놈들 같아. 라고 썼다고 쳐봐. 산자부나 노동부 공무원이 1급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검사는 뭐 달나라에서 와서 별나라에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치인인 거야. 그냥 집권 여당이 아니죠. 극우 보수 꼴통 세력들의 잠재적 국회의원이다 나는 잠재적 배지다. 네. 나는 언제나 나가면 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나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국에. 근데 또 나가가지고 배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자기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석동현, 윤갑근 요런 루트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로펌에서 고문하면서 이상한 소리 찍찍하고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할 때 또 인터뷰하면서 나라의 진보를 가로막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근데 인간들이. 저렇게 사악한 인간들이 네. 정의를 독점해요. 그렇죠. 자기가 짐이 곧 정의예요. 그렇지. 사악한데. 아니 저는 저 행동은 사악하다는 얘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요. 실무자들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어디 좋아요 하나 눌렀다가 그거 발각되면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정하게 봅니다. 중립 의무라는 게. 왜? 그만큼 중요하죠. 공무원이니까 나라의 녹을 받으니까. 근데 검찰 하물며 일개 검사가 아니라 부장도 아니라 검사장이 저런 소리를 합니까? 이 시국에? 그러니까. 저건 저는 사악한 것도 저렇게 사악할 수가 없죠.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 정도가, 이 썩은 정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해악이. 저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거 정리 못하면 대한민국은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의무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또 이제 좀 시간이 가면 중도 보수라고 본인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포장을 한다. 마치 이제 조선일보 세탁기 돌려줘요. 또 세탁기. 조선일보가 합리적인 정론지였던 것인 마냥 계속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